안녕하세요. 오늘은 21쪽, 22쪽, 23쪽을 통해서 먼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각해수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좀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 판별식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확인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근이 실근이면 실근, 허근이면 허근임을 판단하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 했나요? 실근이냐 허근이냐 판단하는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짝수 판별식일 때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하면 되고요. 짝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숫자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인 것을 체크하고 1번 문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한다 했을 때 이 중근이 갖는다는 것은 결국 판별식이 0이라는 의미겠죠. 할 때 실수 k값을 구하고 그때 근을 구하시오 이야기했죠. 먼저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봐야겠네요.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니까 빼고 되죠. ac니까 ac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얼마가 나오냐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고요. 이것이 중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얘가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0이라고 문제를 풀면 요놈이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2제곱이 0이 돼가지고 우리는 k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2값을 구했죠. 구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하면 되겠나요? 그렇죠. 구했으니까 이제 k를 1을 넣어봐야겠죠. 넣어봐니면 2x 되고 넣어보면 1은 0이 돼서 그때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그때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중근이 무엇인지만 알기만 하면 바로 판별식을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x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이어가 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의 두 근을 알파 플러스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을 요 값을 구하라 했네요. 요 값. 그죠?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는 덧셈을 하는 거니까 통분을 시켜주면 분모랑 분자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베타가 이렇게 곱해지고 알파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베타의 3제곱 플러스 알파의 3제곱으로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지 알 수 있냐면 그렇죠. 감 잡았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a가 1인가 보이죠?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알파랑 베타랑 곱하는 거는 a분의 c니까 a분의 c가 얼마였나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서 이거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로 바뀌면 되는데 위에 있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알파랑 플러스 베타랑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랑 베타는 더한 꼴이 돼서 요 값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요 값은 마이너스 3의 3제곱이 되고 요거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해본 거예요. 더하기 3에다가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합한 거는 마이너스 3이라서 이렇게 값을 그대로 넣어보면 됩니다.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구하려는 네모값은 얼마 되냐면 3, 2, 6, 6, 3, 18 하니까 플러스 18이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마이너스 45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부호를 없애서 2분의 45가 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이 공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원 문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단 1번 문제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보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거는 실제로 분배 법칙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요 곱셈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곱으로 표현한다. 실수와 허수 부분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연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연습으로 답지를 보고 잘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뺄셈을 하라고 했는데 분모가 틀리죠. 그래서 각각을 e 플러스 i에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켤레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얘의 켤레를 생각 e 플러스 i라고 하는데 잘 봐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켤레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얘를 통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곱해버리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분모를 이렇게 e-i로 곱해버리면 분자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e-i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i의 e 플러스 i로 곱해돼서 마이너스를 취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이 돼가지고 2, 4 더하기 1이 된다고 했어요. 요거 앞에 거 페이지를 찾아보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요 놈을 제곱을 하면 4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플러스 i의 제곱이 나온다 해서 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바뀐다고 했고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 제곱인데 또 바뀌어서 이렇게 플러스 1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실수 부분 계산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6i가 된다고 해서 5분의 4 빼기 5분의 6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 뭐 정확히 구조로 나타낸다면 5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6i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네요. 다음과 같이 판실근이 된다라는 거는 뭐라 했냐면 판별시 0보다 크다라고 크거나 같다 는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허근일 때는 판별시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짝수죠. 짝수 공식까지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지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식 2차 방정식이 맞거든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합을 곱할 때는 실제로 는 0의 꼴이 돼야지 우리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x가 1로 넘어와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그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써가지고 6으로 구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쪽으로 싹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넘어온 상태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1로 넘어오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계산이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억나나요? 켤레는 뭐만 부호로 바뀐다 했어요? 그렇죠. i에 해당되는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켤레를 적용하면 1 플러스 i의 a 더하기 2 마이너스 3i의 b라고 이렇게만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요 놈을 정리를 해보면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2b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a 마이너스 3b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값이 6 마이너스 4i랑 같다고 했으니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된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볼게요. a 플러스 죄송합니다. a 플러스 2b는 6이고요.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4니까 얘를 뺄셈으로 하면 5b가 되고 얘는 10이 돼가지고 b값은 2라고 결과값이 나오고요. 이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4가 6이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나냐면 2라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서 a 값이랑 b 값을 구하게 됩니다. 켈레 복소수는
i에 해당되는 허수 부분만 음수로 만든다. 이거를 기억하라 하는 문제가 5번이었습니다. 6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가 이제 우리 켤레 복소수의 실제 의미가 이야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봐보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5i로 켤레 복소수네요. 아니 복소수네요. 허수가 있는. 그러면 한근이 이거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분명히 두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근이 이게 나왔으면 다른 한근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짝꿍 복소수 이게 다른 한근은 이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한번 구해보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응용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근을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해서 근을 두 개를 구하면 두 개를 더한 것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a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a 값이 나와야 하고요. 두 개를 곱한 것은 얼마가 나오냐면 a분의 c가 돼가지고 b 값이 나와야 하는 사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면 1 플러스 루트 5i랑 1 마이너스 루트 5i를 더하니까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2가 나온다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제가 색깔 달리 써볼게요. 요 값이 2가 되니까 우리는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다시 그러면 베타 값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한 건 어떻게 나오냐? 곱한 거는 켤레를 곱한 것은 쉽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1, 1은 1에서 1 나오고요. 요거랑 곱해서 플러스 5가 나와서 6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값이 6이 되니까 b 값도 이렇게 6이다 라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지금 먼저 조건이 켤레 복소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했고요. 켤레 복소수로 의해서 짝꿍 복소수가 근이 꼭 나와야 한다는 사실 하나 이용했고요.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했다라는 사실에 잘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계수 ABC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판별식이 얼마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a하고 c하고 b는 몰라요. 근데 그놈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 바꿔볼게요. 질문이 뭐냐면 2차 방정식 요구의 근을 판별하라 라고 했죠. 그럼 요구의 근을 판별하려면 역시 판별식을 써야지 판별할 수 있겠어요. b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놈을 정리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얘랑 똑같게 나오고 요 결과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이 근의 판별은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연습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3페이지 이제 2차 함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편인데요. 2차 함수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2차 함수편에서 2차 함수식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나라는 게 먼저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2차 함수의 그림은 무조건 이런 그림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런 곡선의 그림이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데 뭐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서 최고차의 그 부호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그림은 몇 번? 이런 그림인 2번 그림이라고 하면 되고요. 니은에 해당 그린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이렇게 1번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라고 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냐?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완전제곱을.
실제로 이렇게 완전 제곱은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실제로 완전 제곱은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4x로 완전 제곱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 제곱은 b에 해당되는 이 값의 반틈, 짝수, 우리 짝수 판별식 하듯이 반틈 생각하는 거예요. 반틈은 2죠. 그놈을 제곱한 값을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제곱. 되겠나요? 그놈을 제곱한 값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썼으니까 그냥 써주면 안 되겠죠. 써줬으니까 빼주는 식으로 써가지고 요렇게 더하기 1로 완성하면 실제로 여기 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4를 더하고 뺐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것이 x 써서 요렇게 제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계산했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때 나오는 요게 0이 되는 x값을 쓰고 여기 뒷값을 그대로 쓰면 요놈을 꼭지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할 수가 없다면 지금 방금 문제의 꼭지점 구하는 것을 되돌아 보면서 꼭지점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합니다. 이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묶어지겠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져야겠네. 묶어주겠죠. 묶어주고 나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되겠죠. 묶어주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반틈은 마이너스 1이죠. 반틈에 제곱한 것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쓰면 안 되고 다시 뺄셈한 것도 쓰면 되고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이렇게 쓰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3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 반틈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이렇게 제곱으로 바뀌고 요것은 이제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니까 앞에 있는 거랑 빠져나와 가지고 플러스 3으로 바뀌는 거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을 쓰니까 1,3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더불어 하면 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고 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위로 볼록이고 요 꼭지점이 1,3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함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그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 오프라인에서 했듯이 판별식이 0이고 0보다 크고 같고 작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세 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특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고 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만나지 않냐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줄 거니까 연습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조사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요 2차 함수예요. 이게 2차 함수인데 요 놈을 는 0으로 바뀌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거든요. 이 는 0으로 바뀐 2차 방정식 요거를 판별식을 해보면 돼요. 근데 반틈이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해가지고 b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하니까 뭐가 되면 0이 돼서 우리는 0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중근을 갖는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별식이 0이어서 중근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x축에서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x축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중근이니까 한 실근이겠죠. 한 개의 실근.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요. 짝수 판별 쓰면 반틈 1을 이용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하니까 얼마가 되는가 봐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걸 알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놈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는 함수인데 x축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이 두 개의 실근을 만나는 이 두 개의 실근 두 개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서 이어갑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도 씁니다. 짝수 많이 쓰이죠? 반틈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리는 0보다 작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떤다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짜 근이 있습니다. 가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이 있으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x축에 어떻게 표시되냐? 잘 봐보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그 위로 볼록이 하나도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연습을 문제 2번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에 또는 그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럼 봐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그림상에서 봐보면 요것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니까 x축상에 이렇게 만나는 거겠죠. 그 경우는 바로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구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판별식을 구해보면 또 짝수 판별식이네요. 반틈을 쓰니까 b의 제곱 2, 4 마이너스 a c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 마이너스 k가 판별식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맞죠? 그래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큰 경우를 찾으니까 우리는 k가 4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접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판별식 0이랑 같은 경우가 되니까 우리는 4-k가 0이랑 같은 경우니까 k는 4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실근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근이 없다라고 했죠.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다 허근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k가 0보다 작아야 하는 거니까 k는 4보다 크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2차 함수편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2차 함수편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